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믿고 찾는 준마TV입니다. 오늘은 태종 이방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태종 이방원 하면 흔히 철의 군주, 형제들을 친 냉혈한 태종의 길을 닦아준 킬러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워낙 드라마틱한 모습만 부각되다 보니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의외의 면모들이 꽤 많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조금 더 인간적이고 입체적인 이방원의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조선왕조 유일의 과거급제자 출신 이방원은 무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집안의 유일한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성균관 출신, 고려말, 이성계의 아들들 중 유일하게 과거 시험문과에 당당히 합격한 수재였습니다. 학자적 면모, 아버지 이성계가 중앙정계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만든 가문의 자부심이었죠. 정몽주를 격살할 때도 무식하게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여가라는 시를 주고받으며 논리로 먼저 접근했던 것도 그가 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딸바보와 아내바보의 반전 냉혹한 군주였던 그도 가족 앞에서는 무장해제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외척을 경계해 사위들의 집안을 풍비박산냈으면서도 정작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딸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끝까지 챙긴 기록이 많습니다. 드라마에서 맨날 싸우기만 하지만 젊은 시절 이방원이 유배가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원경왕후는 최고의 정치적 파트너였습니다. 이방원은 왕이 된 후에도 사적으로는 아내에게 꼼짝 못하거나 길을 펴지 못한 기록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기록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았던 왕입니다. 사냥 중에 말에서 떨어지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며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사관은 그 말까지 그대로 실록에 적어버렸습니다. 사관이 몰래 엿듣다 걸려서 쫓겨나도 다음날 또 와서 적는 것을 보고 결국 에휴 마음대로 해라 라며 포기한 이라도 유명합니다. 세종의 고기사랑을 공임해준 아버지,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의 고기사랑은 아버지 이방원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자기가 죽으면 아들 세종이 너무 슬퍼해서 밥을 안 먹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주상은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못하니 내 상중 성종이라도 반드시 고기를 먹게 하라는 파격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유교 국가에서 부모 상 때 고기를 먹는 건 금기였지만 우리는 이방원이 세종 충녕대군을 위해 외척을 다 죽인 냉혹한 아버지만 기억하지만 사실 첫째 아들 양녕대군에게 쏟은 정성은 눈물겨울 정도였습니다. 양녕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사고를 칠 때마다 이방원은 직접 꾸짖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실록에는 왕이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꽤 자주 나옵니다. 남녕이 궁궐담을 넘어 기생과 놀아나고 스승을 골탕 먹여도 이방원은 무려 10년 넘게 참고 기회를 줬습니다. 결국 폐위할 때도 내가 가르치지 못한 탓이다 라며 통곡했죠. 사냥에 목숨 걸었던 취미생활. 이방원은 스트레스를 사냥으로 풀었습니다. 거의 중독 수준이었죠. 공식 기록만 수백 번 태종실록을 보면 왕이 사냥에 나갔다는 기록이 수백 건에 달합니다. 외신들이 제발 공부 좀 하시고 정무 보십시오라고 간청해도 이방원은 사냥은 군사훈련이다라는 명언 핑계를 남기며 말을 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관이 모르게 하라는 기록의 실제 배경은 사냥 중이었습니다. 창피함보다 역사의 기록을 더 무서워했던 귀여운 면모였죠. 세종의 장인인 시몬을 죽인 것은 이방원의 가장 잔인한 정치적 결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정작 며느리인 소원왕후에 대해서는 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몬을 처형하고 소원왕후의 집안을 노비로 만들었을 때 신하들이 역적의 딸을 왕비 자리에 둘 수 없다며 폐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왕비는 이미 내 며느리이고 주상 세종과 사이가 좋으니 건드리지 마라. 끝까지 방어막이 되어줬습니다. 정치적 숙청은 철저히 하되 가족의 울타리는 지키려 했던 이중적인 모습이죠. 이방원은 무조건 힘으로 찍어 누르는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신하들과 끝장 토론을 즐겼고 논리가 맞으면 자기 생각을 꺾기도 했습니다. 과거 급제자답게 논리 정연하게 신하들을 압박했지만 신하가 죽기 살기로 바른 말을 하면 네 말이 옳다 라고 인정하며 껄껄우는 대인배스러운 풍모도 기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방원이 죽기 직전 세종대왕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모든 악업은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너는 성군이 되어라 라는 말의 진짜 의미와 그가 설계한 조선의 경제. 이방원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황으로 물러나 있을 때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그때 이방원은 병석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금 가뭄이 심하니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면 반드시 하늘에 빌어 비가 오게 하겠다. 실제로 그가 세상을 떠난 날 비가 내렸고 사람들은 이를 태종우라 불렀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아들 세종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날씨까지 책임지려 했던 것이죠. 그는 세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악령을 짊어지고 칼을 휘둘러 길을 닦아놓았으니 너는 오직 어진 정치를 펼쳐 성군이 되어라. 이 말은 세종이 마음껏 유교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반대 세력이나 외척 같은 걸림돌을 미리 다 제거해준 아버지의 잔인하지만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건 이방원이 나라 곳간을 꽉 채워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비대해진 사찰들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땅과 노비를 국가로 귀속시켰습니다. 덕분에 국가 재정이 수십 배로 늘어났고 그 돈이 나중에 집현전 운영비와 과학기구 제작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 세금을 걷지 라며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인 호패를 도입했습니다. 인구조사가 정확해지니 세수가 안정화되었습니다. 종이돈인 저화를 유통하려 노력하며
화폐 경제의 기틀을 닦으려 애썼습니다. 세종은 평화주의자로 보이지만 사실 북방의 여진족을 토벌하고 사군 육진을 개척한 강한 왕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방원이 죽기 직전까지 군사 지휘권만큼은 세종에게 넘기지 않고 직접 챙겼기 때문입니다. 세종 즉위 초기에 일어난 대마도 정벌은 사실 상황이었던 이방원이 진두지휘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사냥을 핑계로 군사들의 대규모 기동훈련을 수시로 점검했고 그 강력한 군대와 화포 기술을 고스란히 세종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육조직 계제왕이 직접 업무를 보고받는 시스템을 고집했지만 세종이 왕이 된 후에는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죽고 나면 신하들이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이미 기강을 잡아놨으니 주상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말 그대로 악역은 본인이 다 하고 소통하는 지도자의 자리는 아들에게 준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방원을 파괴자로 보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철저한 건설자였습니다. 고려라는 낡은 집을 허물고 조선이라는 새 집의 기둥을 세우고 아들 세종이 그 안에서 예쁜 인테리어 문화, 예술, 과학을 할 수 있게 모든 기초공사를 완벽히 끝내고 떠난 인물인 셈입니다. 이방원의 이런 설계자로서의 모습, 혹시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 많이 다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상에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줌마TV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